안녕하세요.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어 문법 39번째 시간으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직접화법은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타인의 말을 그대로 직접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직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오늘 모임이 있어서 박 선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박 선생이 그러더라. 나 오늘 선약 있어. 그걸 끝날 경우. 박 선생이 그러던데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냥 다운표를 긋고 나 오늘 약속 있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간접화법은 어떻게 되냐. 박 선생이 그 말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 모임 때문에 전화했지만 박 선생이 그러는데 자기 오늘 선약이 있다더라. 이것이 바로 간접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 화법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다운표를 넣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한 것을 한 토시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접 화법이 이제 문제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옮길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옮겨놔 봤습니다. 간접화법 주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는 항상 연동돼야 합니다. 네. 특히 자, 주절의 동사가 현재 혹은 미래일 때,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이거나 미래 시제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는 직접화법에 사용된 동사 시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 시제도 변한다. 자, 우선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다음 예로 보기를 하고 우선 직접 화법이 뭐냐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화법은 타인의 말을 그대로 직접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접 화법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예를 보면 ela disse, dois pontos 하고 그죠? 그녀가 말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운표를 하고. Eu estou muito ocupada. 나 지금 상당히 바빠. 이 말이죠. 그죠? 에어가 여성이겠죠. 그러니까 오쿠파다가 된 겁니다. 이걸 그녀가 말했어. 나 지금 상당히 바빠. 이걸 그대로 옮긴 것. 이것이 바로 직접 화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그녀가 말하기를 끼야를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벌써 간접 화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Você pode me dar carona até o centro da cidade? 너 나한테 까로나를 주다 이거거든요. 까로나가 뭔가 하니까 이제 공짜 차를 태워주는 거 있죠. 그죠? 영화를 보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손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짓으로 자기 차를 세워서 자기 좀 어디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히치하이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경우를 이제 포르투갈어로 하면 까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 차를 태워주다 할 때는 다르 까로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 나 좀 태워줄 수 있어? 어디까지? 알테우 센투다시다지 도심까지 시내 중심가까지 나 좀 태워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라고 그녀가 물었다. 이렇게 다운표를 해서 그녀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직접 화법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Quem fez essa bagunça aqui na sala? 누가 바궁사가 이제 막 흥건해 놓은 거 그죠? 방을 굉장히 더럽혀 놓거나 지저분하게 한 거, 흥건해 둔 거. 여기 거실에서 이 룸에서 누가 이제 그딴 뒤죽박죽으로 방을 온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니? 바로 그 말입니다. 라고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빠이. 보통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뒤에 라고 말했다 할 때는 다 뒤에다가 주어 동사가 도치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빠이 그리또가 아니고 그리또 우빠이. 이것도 페룬또 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물론 앞에 나올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되지도 않습니다. 아, 프로페소라 미 빼지요. 그 여자 스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 Termine o exercício até amanhã. 내일까지
내일까지 연습 문제 끝내. 명령형이죠. 그죠? 자, 이렇게 도이스 봉투사하고 따옴표까지 해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접 화법을 볼까요? 간접 화법은 타인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한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 혹은 미래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는 직접 화법의 동사 그대로 유지하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예문되는 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접 화법이라는 것은 타인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는 화법을 우리가 간접 화법이라 얘기하고, 야 누가 그러는데 말이야 가 그렇게 했대 뭐 이게 간접 화법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간접 화법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간접 화법의 중요한 것은 주절의 동사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일치시켜야 연동시켜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 것은 주절의 동사가 현재 혹은 미래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는 직접 화법의 그 동사 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단지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될 때, 현재나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될 때 이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종속절 이하의 동사 변화는.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평서문의 경우 일반 문장이죠. 그죠? 일반 문장의 경우 종속절 동사 시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예문 등 것은 왜냐면 현재 미래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동사 시제를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직설법 현재는 직설법 불완전 과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종속절의 동사 시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속절의 동사 시제는 주절이 과거가 되면은 주절이 시제 과거가 되면 종속절에 오는 동사는 직설법 현재에서 직설법 불완전 과거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엘라지스 직접 화법이죠. 그죠? 그녀가 말했다. 나 지금 상당히 바빠. 그죠?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이걸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꿔봅시다. 그녀가 그런데 자기 굉장히 바쁘대. 그녀가 그랬어. 자기 상당히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과거잖아. 그죠? 지젤 동사의 완전 과거입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자, 이것이 주절에서 이제 완전 과거가 오게 되면 끼로 엮어질 때 이것도 이렇게 바뀐다는 시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직설법 현재죠. 그죠? 이것은 주절이 과거일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직설법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끼야로 해서 옮길 때는 일반적으로 간접법 보면 끼로 옮깁니다. 엘라지스키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가 엘라겠죠. 그죠? 엘라 따바 muy ocupada 굉장히 바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바쁘다고 얘기했어. 바로 그렇게 번역이 돼야 할 겁니다. 그 당시에 바쁘다는 뜻이죠. 그죠? 자,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estaba muy ocupada 이렇게 현재는 직설법 불완전 과거로 바뀌는데 전제 조건은 주절이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이때는 종속절로 이어지는 타인의 말 이것은 시제가 이렇게 바뀐다. 직설법 현재에서 직설법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이걸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차라리 암기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들춰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훨씬 빠르죠, 사실은.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Ela disse, 그녀가 말했다. Vou ali agora, e volto logo. 그녀가 말했다. 나 거기 지금 가는데 금방 돌아와. 이래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간접합으로 바꾸면 그녀가 그러는데 자기가 거기에 금방 갔다가 그때 갔다가 바로 돌아온대. 자, 주절이 과거입니다. 지금 예문들은 전부 다 주절이 시제가 과거임을 전제로 한 변화입니다.
그녀가 말했어. 현재나 미래는 종속절에 있는 직접 합법 시제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과거의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죠? 그때 거기에 가서 그리고 곧장 돌아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녀가 말한 것을. 자,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에오지만 그죠? 직접 앞에서 여기는 주어가 엘라가 돼야겠죠. 그죠? 엘라에 맞춰서 이제 동사 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에오나 엘라나 시제 그 이르 동사 시제는 똑같습니다만 변화는 똑같습니다만 어쨌든 엘라 지스키 이엘라 알리는 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고라는 나켈리 모멘투 그 순간 그때 지금은 나켈리 모멘투로 바뀌고 이 부호투는 현재니까 불안정 과거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불안정 과거로 바뀐다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냥 그런데 그때 나 지금 거기 갔다가 금방 올게 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걸 갖고 해석하려면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합법, 간접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이제 직설법 불안정 과거일 경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주저리 동사가 과거일 경우에 이제 어떻게 종속절의 동사가 변하냐. 종속절의 동사가 직설법에서 직접 화법에서 불안정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불안정 과거로 그대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참 쉽죠, 그죠? 천만다행입니다. 같은 게 복잡한데 예문을 볼까요? Meu irmão disse. 내 남자 형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 gostava de programas de entretenimento. 자,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뭔가 하니까 엔터테인먼트죠, 그죠? 우리가 TV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락이도 아니고 예능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곤 했다고 라고 그가 말했어. 예. 자, 이것을 옮기면 그대로입니다. meu irmão disse. 불안정 과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disse que gostava de programas de entretenimento. 예. 전혀 문제가 없다. 직설법 불안정 과거로 쓰였다면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옮길 때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직설법 완전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는 직설법 과거 완료로 바뀐다. 예. 무슨 말이냐 봅시다. 아만다 미지스 아만다가 나에게 말했어. Comecei minha dieta ontem. 어제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그 말이죠.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뀌면은 자, 일단은 주절은 과거로 전제를 한 겁니다. 이제 끼로 연결됩니다. 일반 평서문들은 전부 끼로 연결됩니다. 끼, 자, 꼬메세이는 완전 과거죠, 그죠? 이것은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뭡니까? 때르 동사의 불완전 과거 플러스 그 다음에 과거 분사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혹은 대과거. 지냐 꼬메사도. 자, 때르 동사의 불완전 과거죠. 지냐는 그죠? 때르 동사. 꼬메사도. 이제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꼬메세이는 지냐 꼬메사도로 바뀌고 혹은 꼬메사라 대과거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제는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줘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미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화로 바뀌어야죠. 아만다가 나에게 그러는데 자기가 어제 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대. 이 말이 돼야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미니아는 수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날이죠. 그죠? 전날에. 어제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 안 됩니다. 문맥에서 잘 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노라고 나에게 말했어. 이렇게 말이 바뀌어줘야 합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죠?
이거 뭐 바뀌는 게 왜 이래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엘라 지시,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현재 완료 경우입니다. Tenho trabalhado duro para sustentar a família. 나는 진짜 힘들게, 이건 부사로 쓰입니다. 때때로 딱딱한, 뭐 단단한 이런 걸 형용사로 쓸 때도 있지만 부사로도 쓰입니다. 난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해오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sustentar a família,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고 있다. 자, 현재 완료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과거 완료를 바뀌게 한다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는 어떠냐? 대동사의 불완전 과거 플러스 과거분사다. 자, 그럼 ela disse que tinha trabalhado duro. 이거 뭐 바뀌지 않죠. para sustentar a família. 이 família는 ela disse que ela tinha죠, 그죠? 그러니까 a família 정관사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죠? a sua família, a família dela 이렇게 바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본 예문들은 전부 다 주저리 동사가 과거일 때를 한해서 종속조리 변화가 직접 화법에서는 어땠는데 그렇게 간접화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이제 그걸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주저리 동사가 과거인 것을 전제로 하되 직접화법에서 직설법 미래가 간접화법으로 오면은 이렇게 직설법 과거 미래로 바뀐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죠. Meu pai disse, 내 아빠가 그러셨어, 말씀하셨어. Vou viajar amanhã, 내일 중국으로 여행 가. 자, 내 아빠가 그러시는데 이튿날 중국으로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뀌겠죠. 그럼 meu pai disse que,까지는 똑같습니다. viajaria, 이렇게 미래 시제죠, 사실, 그죠? 얘는 직설법 과거 미래, 이야 이렇게 붙는 거, 그죠? 동사 원형에 viajaria, 이튿날이니까 누지야 seguinte가 됩니다. 이튿날. 여기서 만약에 언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을 옮길 때 아빠가 그런데 내일 하면 지금 전달하는 시점이 내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 이해되나요? 네. 내 아빠가 만약에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 달 전. 오늘에 이렇게 얘기했어. 아빠가 그러시는데,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 내일 중국 여행 가. 이런 것을 간접화법으로 옮길 때, 아빠가 그러시는데, 내일 여행 가는데, 내일 중국으로 여행 가신대. 그러면 지금 말하는 시점이 내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viajaria no dia seguinte로 이튿날로 바뀌어야 한다. 이튿날 중국으로 여행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 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응땡은 아까 어떻게 바뀐지 기억나세요? 예. 전날이죠, 그죠? 전날. 그럼 누지야 앙테리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망야는 내일은 그죠? 누지야 세긴줄로 바뀌어 하는 겁니다. 예. 오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날이 대합니다. 낫기를 지하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도표화 시켰습니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서 과거 미래 viaja리아는 이게 정상인데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르 동사를 이야 불완전 과거 쓰고 viajar 이리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어체적인 표현입니다. 전부 다 이야 viajar 혹은 이리야 viaja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르 동사니까 이리야 이렇게 되고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완전 과거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뭐 재주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단,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화자가 분명한 의지나 확신을 드러낸 경우 그냥 미래 시제 그대로 사용도 가능하다. 자, 화자가 분명한 의지, 확신을 드러낸 경우 미래 시제 과거 미래를 안 바꾸고 그냥 직설법 미래를 그대로 써도 된다. 직접 화법에서 쓴 거 그대로 볼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Terminarei o trabalho daqui a 3 minutos. 자, 그 일 지금부터 3분 내로, 그죠? daqui a 3 minutos. 지금부터 3분 내로 그 일 끝낼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그로부터 3분 이내에 끝낼 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겁니다. 그러면 악기는 이제 I로 바뀝니다. I. 거기를 그때부터 3분이라고 얘기를 번역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말을 전달할 땐 그러겠죠. 그죠? 아까 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여행 간다 하는 거하고 이튿날 여행 간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때는 엄마가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분 이내에 끝낼 거야. 이젠 때리면 나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흔하지는 않지만 말을 우리가 전할 때 엄마의 그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이랬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의지가 진짜 대단하시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냥 테르미나리아 이렇게 테르미나리아 원래는 테르미나리아가 돼야겠죠. 그죠? 예. 리아로 붙여줘야 정상입니다. 자, 조금 헷갈린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이제까지는 직설법 동사 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접속법 동사 변화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접속법입니다. 전부 다 보면. 접속법 현재는 접속법 불완전 과거. 직설법도 마찬가지였죠. 현재는 불완전 과거 바뀌고, 접속 불완전 과거는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직설법일 때도 바뀌지 않았죠. 그죠? 불완전 과거는 그대로. 접속법 미래는 접속법 불완전 과거로 바뀝니다. 접속법 과거 미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접속법 미래는 접속법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 각각의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접속법 현재는 접속법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 의사는 매직구죠. 의사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Espero que você melhore logo. 너가 곧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자, 의사가 그러는데 자기가 기대한데 내가 금방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의사 말을 옮기려면.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는 이건 직설법이잖아. 그죠? 접속법이하고 직설법이잖아. 그죠? 이거는 당연히 불완전 과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멜요리는 희망이나 이런 사항이 주절에 나오면 종속절에서 이래 바뀌죠. 접속법 변화를 하죠. 자, 이렇게 접속법 현재는 이렇게 멜요라시 이렇게 밖에 안 나는 겁니다. 보세가 아니고 내가 전달하고 있잖아. 그죠? 의사가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말이야 금방 나아질 거라고 나아질 걸 기대한다라고 그랬어. 그때는 보세가 아니고 에어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접속법 불완전 과거는 그냥 접속법 불완전 과거 그대로 옮기면 된다. 엘리미 confessou 그는 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Desejava que você fosse feliz com o João. 너가 존과 더불어 존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희망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 조항하고 사귀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보세는 아마 여성일 겁니다. 그죠? 나보다도 조항하고 그래 같이 살면 너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너를 떠나보낸다. 뭐 이런 말이겠죠. 대충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너가 조항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랬다고 그가 고백했다. 자, 되지잡아. 직설법이죠. 그죠? 직설법은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접속법이 아니까. 불완전 과거는 불완전 과거 그대로 한다 그랬죠. Ele me confessou que desejava que eu, 보세는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죠?
네, 에어로 이렇게 보세요. 당연하게 문맥상을 봤을 때 에어로 받게 하는 것 분명하겠죠. 그죠? 그가 나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존과 함께 잘 돼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세는 에어로 바뀐 건 당연한 것이고, 자, 접속부 불완전 과거 형태죠. 그죠? 그대로 씁니다. 접속부 불완전 과거는 그대로. 직설법 불완전 과거도 그대로 했었죠. 그죠? 이거 그대로. 디저자바 그대로 바뀌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부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접속부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 그랬는데요. 예문을 볼까요? Quando me casar com você, 너하고 내가, 그죠? casar-se com, 결혼하다 뜻이죠. 내가 너랑 결혼할 때면, 그죠? passarei a lua de mel, 이게 이제 허니문이죠, 그죠?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을 보낼 거야. 어디에서요? In Paris. 예, 파리에서 신혼여행을 보낼 거야.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간접법으로 옮겨봅시다. 그가 그러는데 자기가 나랑 결혼하면 이래 돼야겠죠, 그죠? 자기가 나랑 결혼하면 그러니까 이건 엘리가 되겠죠. 그가 나랑 결혼하면 그래서 C가 되는 거고, 그죠? 나랑 결혼하게 되면 너랑 하기 위해서 이제 나랑 결혼하게 되면은 파리에서 신혼여행을 보낼 생각이래. 자, 그러면 이제 바사레 이 미래는 직설법이잖아, 그죠? 이건 여기는 해당하지 않고 이래 바뀐다 그랬죠. 직설법 미래는 과거 미래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접속법 미래입니다. 그죠?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속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잘. 동사 원형이 이 모양이 접속법 미래죠. 그죠? 자, 이것은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 그래서 가자시가 되는 겁니다. 네.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재주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접속법 부분하고 이렇게 접속법이 들어간 문장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뀌는 이것이 사실상 포르투갈어 문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조금 이해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한번 계속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이제는 전부 평서문이었습니다. 그죠? 일반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의문문 그가 말했어. 너 언제 가니? 언제 뭐 유럽 가? 그렇게 의문문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직접 화법에서. 그것을 간접 화법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포르투갈어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일반 문장을 그냥 물음표만 붙여서 그죠?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Quem foi que me procurou ontem aqui nesta clínica? 누구였지? 이 말이죠. 그죠? 사실 요거는 액기용법이라서 강조용법이니까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찾았냐? 이 말이죠. 어제 여기 이 병원에서 클리니카 하면 보통 보면 동네 개인 병원 이런 걸 클리니카로 보통 얘기합니다. 라고 이제 그 여의사가 물었다는 겁니다. 뭐 간호사에게 물을 건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꿔봅시다. 페르군타르 동사는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죠? 메지카 페르군토 직접 화법은 이렇게 뒤로 오지만 간접화법 할 때는 앞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그냥 종속절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절이 앞에 와야죠. 주절로 앞으로 와야 정상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찾았었나고. 그죠? 자, 이건 직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일 때는 과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과거로 바뀌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그죠? 아가 돼야겠죠. 여스미는 아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자기를 찾았느냐. 언제? 어제라 그랬죠. 그죠? 어제니까 누지앙 때리오. 전날에 이렇게 돼야 할 것이고 악기는 알리 혹은 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타, 에스치 이런 것들은 이 병원에 어제
여기 이 병원에 어제 나를 찾은 사람이 누구였지? 이런 것이 간접법으로 바뀌려면 의사가 말하는데 누가 자기를 전날에 그죠? 거기 그 병원에서 찾았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다 바뀌는 겁니다. SG는 이것은 저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로, 혹은 뭐 안 보이는 먼 장소를 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요. 이것도 앞에서 배운 논리 그대로 이제 논리를 적용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 의문사를 그대로 쓴다. 뭐 당연한 거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배웠던 규칙에 따라서 바꿔주면 됩니다. 미는 아로 바뀌게 할 거고, 완전과거는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 시제로 바뀌고, 여기는 거기, 알리나 라로 바뀌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으로 바뀐다. 뭐 그 정도 규칙만 알아두면, 그리고 참, 어제는 전날로 바뀌고, 내일은 이튿날로 바뀌고, 그 정도 몇 가지만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 Meu marido me ligou perguntando. 내 남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Onde você está agora? O filho já voltou? 당신 지금 어디야? 아들 돌아왔어? 이 말이죠. 그죠? 자, 둘 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이것을 간접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이 나에게 물어서 질문하기를, 물론 콤마를 찍어도 상관없고, 앞에처럼, 그죠?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onde eu estava? você니까, 그죠? 남편이 나한테 전화하지만 내가 어디 있냐고,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물었다고 돼야겠죠. 그죠? 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건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내가 그때 언제 어디 있었나고. 그죠? 아고라는 나켈리 모멘트로 바뀐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스타는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주저리 동사가 과거면은 이건 불완전 과거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포센 에어로 바뀌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은 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이때는 C를 첨가해 줘야 합니다. 인지 아닌지. 그죠? O filho voltou니까 과거는 어디 됩니까? 앞에서 배웠듯이 과거는 대과거 아니면은 과거 완료를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o filho já tinha voltado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문사가 있을 때는 그 의문사 그대로 사용하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일반적으로 C인지 아닌지를 물었다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잘 보면 이미 규칙이 드러났죠, 그죠? 뭐 어제는 그죠? 누지앙 때리요. 그다음 지금은 알타킬리 모멘투 이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의문사 있을 때는 의문사 그대로 옮겨주면 되고, 의문사가 없으면 시로 바뀐다. 의문문 안 했습니다. 시로 바뀌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명령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리 가! 라고 누가 얘기한 겁니다. 그죠? 선생이, 야, 나가.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얘기했다. 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옮길 거냐. 보죠. Pare com isso. Saia da minha frente. Mandou ela ao seu filho.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Pare com isso. 야, 그만해. 이 말이죠. 그죠? parar 다음에 전치사 지가 오면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parar de fumar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담배를 끊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parar de fumar. 네, parar 꽁을 쓰게 되면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Pare com isso. 야, 그만해. 이 말이죠. 그런 짓 그만해. 내 앞에서 꺼져. 사이르 동사죠. 그죠? 명령형이죠. 내 앞에서 꺼져. 라고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말했다는 거죠.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봅시다.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을 내리기를 그만하고 내 앞에서 꺼져 라고, 자기 앞에서 꺼져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야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사역동사니까 바로 목적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아들더러, 자, 이 수는 아낄루로 바뀝니다. 아낄루. 이제 이거 무성 지시사죠. 이거는 무성 지시사로 똑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이 사일, 사역동사니까, 그죠? 동사 원형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단수고 이러니까, 그죠? 세필리가 주어인데 단수잖아요. 그죠? 우리 인칭 부정법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이다, 수아프렌치, 자기 앞에서 꺼지라고. 이게 사이다 프렌치, 사이다 미녀 프렌치, 내 앞에서 꺼져 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서 나가라는 뜻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이다 미녀 프렌치, 내 앞에서 꺼져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꺼지란 말로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녀는 수아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끼를 쓸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엘라 만두 끼. 만두 다음에 끼를 쓰게 되면 이 종속절이 접속부 변화를 하게 되죠. 시켰는가 하니까, 뭐라고 명령 내리는가 하니까, 자기 아들들어 그딴 짓 그만하고 자기 앞에서 꺼지라고. 그렇게 명령했다. 끼야를 명령했다. 이렇게 대할 겁니다. 이 사역동사가 오게 되면 접속부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끼를 쓰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되겠죠. 세필 파라시. 이건 여러분 이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사하고 정관사는 동시에 안 써도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건 정관사만 생략할 수 있죠. 만약에 소유사를 생략하면 사실 문맥에 따라서 누가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사를 남겨두고 보통 이 정관사는 빼게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과도가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딴 짓 멈추고 자기 앞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자, 이것도 봐보십시오. 그대로 아낄로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단지 이것만 어디 됐습니까? 접속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이게 접속법 현재잖아요. 그죠? 명령 모양이. 그러니까 현재는 불완전 과거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라시가 된 겁니다. 이것도 사이르 동사도 사이시가 된 겁니다. 자, 또 한 예를 볼까요? 엘라미 베지오, 이제 부탁한 겁니다. 그녀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공프리용 레이트루지 레이치 도이스 방이스 오지. 오늘 자기 와이프가 나한테 부탁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부탁하기를 오늘 말이죠. 귀가하실 때 우유 1리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빵 2개 좀 사와요. 이렇게 부탁했다. 자, 이 말을 이제 간접법으로 바꿔봅시다. 자, 보통 끼를 쓰죠. 그죠? 부탁을 할 때는 끼를 쓰는 방법이 있고 빠라를 쓰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1리터 우유와 빵 2개를 사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접속부 현재죠. 명령형인데 모양은 접속부 현재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접속부 현재 변화. 그 접속부 현재는 주절이 과거가 되면 이거 불완전 과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꼼포라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는 나길리지아로 바뀝니다. 그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대충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엘라미 빼주 빠라. 우리 일반적으로 빠라서 목적을 기억하죠. 목적.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빼지르 다음에 빠라가 나오면 이런 직설화법이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직접화법 순서대로 해줘야 돼요. 그녀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1리터 우유하고 빵 2개를 그날에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사기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빼지르 다음에 빠라가 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즉 빠라를 뭐뭐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빼지르 다음에 빠라가 나오면 백발백중은 이런 직접화법이 이런 형태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번역이 돼야 할 겁니다. 물론 아주 진짜 100 중에 하나 정도는 뭐 위하여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10중 8구는 빼질 다음에 빠라가 나오면은 이러한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미로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그 절대 잊지 마도록. 예. 그러니까 빠라를 쓴다면 동사 원형이 당연히 오죠. 이게 어쩌면 이거보다 더 쉽죠. 의미 똑같으니까.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접속구 표현을 하는 걸 고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빠라, 꽁프라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걸 바꾸겠어요? 네, 저 같으면 꽁프라를 동사 원형을 쓰겠습니다. 괜히 끼를 써갖고 접속구 표현을 하는 동 어렵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강의 시간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을 바꿀 때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헷갈릴까 봐서 한번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직접화법에서 만약에 여기라든가 거기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어떻게 바뀔까? 간접화법에서는 라 혹은 알리 이거로 바뀌면 됩니다. 알리를 써도 되고 그래 라를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알리나 라로 바꿔주면 된다. 자, 너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에우나 voces가 되면 우리로 바뀌어주죠. 당연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 내일 내 사무실 좀 와. 아버지 그러시는데 이튿날 자기 사무실 오래. 나더러 내가 자기 사무실 오기를 오라고 부탁하셨어. 그럼 이제 너가 내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나로.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고라는 어떻게 바뀌었죠? 나끼리 모멘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오지는 나끼리 지야. 그죠? 그 다음에 옹땡은 기억나나요? 누지야 앙테리오 전날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망이야 이거는 누지야 세깅치로 바뀌었습니다. 이튿날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 무성지시사들 그죠? 이것 그것은 그죠? 저것 이것도 의미상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것도 됩니다. 무성은 무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것 그것 이건 이제 성이 바뀌는 지시사들이죠. 그죠? 이것 그것 이것들은 아켈리 아켈리스 아켈라 아켈리스 성과 수에 따라서 이렇게 아켈리 아켈리스 아켈라 아켈라스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성수는 맞춰줘야 합니다. 이래 바뀐다는 것. 요거까지만 기억하면은 나머지 시제가 문제입니다. 시제 변화만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기억하시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직접화법, 간접화법. 우리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가장 이제 문법학자가 되지 않을 거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뤘습니다. 접속법도 어렵지만 그 접속법이 또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또 어떻게 변하는 거야. 한 번 더 꼬아지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어쨌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해가 잘 안 될 경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